사람들이 반드시 있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격리가 안 됐다는 거지. 대개 인류 사회에서. 그리고 그 사회가 미친놈을 규정하는 거를 보면은 반사적으로 정상인에 대한 그림이 나온다는 거야, 개념이. 아시겠습니까? 그 사회가 미친놈을 어떻게 규정하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반사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인간이 무엇이냐 하는 게 나온다는 거야. 그걸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거를 지식고고학이라고 그 사람은 불렀거든. 이 고고학이라는 건 땅속에 파묻혀서 안 보이는 세계를 파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도 이미 땅속에 파묻혀서 안 보이는 과거지만 그걸 파고 들어가면은 재미난 숨은 사실들이 계속 발견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 지식고고학이라는 학문을 그 사람이 주창을 했는데, 과거에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정신병자를 격리한 인류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구라파에서 소위 말해서 이성주의,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발한 이후에 그 발전한 서구라파 근세 이성주의적 세계관 속에서는 이성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 수학적 사고력이 있고 합리적인 사고라고 자기들이 규정하는 것 이외에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이거는 못 견디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을 감금시키고 그들을 정신병자, 그러니까 정신병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일상적 이탈이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가 정신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사회라고 한다면 그 사회에서 건강하게 사는 놈들이 정신병일 수 있대. 그리고 그 사회에 적응 못하는 인간들이 정상적인 인간일 수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셸 푸코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정신병이라고 규정하는 그것이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 이거야. 광기는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이렇게 감옥에 가두듯이 가두기 위해서 병원이 탄생됐다는 거예요. 대규모 병원의 최초의 탄생이라는 게 이런 데서 탄생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병원이 발전한다. 이러한 것을 박수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발전하는 사회일수록 그 사회는 불건강한 사회일 수 있다는 얘기야. 병원의 발전을 그 의료의 발전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미국 의료제도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그 미국 의료제도에 대한 환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의료제도의 현실은 사실상 제 아는 그 치과 선생님이 이제 미국에 이제 교환 교수로 잠깐 가 계시는데요. 이분이 그 한국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미국에서 매일 벌어지는데, 한국에서는 그 치아를 이렇게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을 덮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빨을 떼우는 치료가 당연히 돼야 될 일들이 너무 비싸서 이빨을 다 뽑는답니다. 그러니까 신경치료를 하고 이빨을 떼우면 치아를 크라운 하면 $2,000가 드는데, 그럼 200만 원이죠? 근데 빼는 데는 $200, 20만 원이 드니까 다 뽑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의 제일 대구치, 가장 중요한 대구치거든요. 첫 번째 어금니도 뽑게 된다든가. 심지어는 그 얘기를 써는 걸 보면 이게 아프리카의 오지 얘기인가 아닌가라는 그 의문이 들 정도인데, 어떤 좀 가난한 마을의 그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 시간에 자습을 시키는데, 학교에서 그냥 뭐 배가 아프면 집에 가라 그러면 되지만 체육 시간에 다치면 학교에서 치료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치료비가 비싸서 학교 재정이 큰일 날까봐 자습을 시킨답니다. 학교에서 애들을 자습을 시키고, 머리에 뭐 실내에서 계속 헬멧을 쓰고 있는 청년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든 민간보험에서 이 구멍 내는 거는 머리에 구멍 뚫는 수술을 받았는데 구멍 내는 건 보험이 됐는데 이걸 메꾸는 건 보험을 안 해줘서 헬멧을 쓰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의 실제 의료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국 의료제도가 이게 대단한 의료제도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점 하나와 또 하나 가장 고급의 의료 뭐 이 신장 이식술이라든가 뭐 이런 아주 고급의 의료 몇 가지를 비교해 보면 유럽의 나라와 미국의 나라라고 비교해 봤을 때 미국이 1위가 아니에요. 첨단 의료조차도 가장 의사들이 만족도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또 병원의 스태프진들이 여러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안정된 직장에서 하는 유럽이 훨씬 더 높은 기술을 발휘하지 미국의 의료 만족도는 사람들한테 의료에 만족하십니까라고 미국민들한테 물으면 10% 됩니다. 우리나라도 최소한 30%쯤 되는데 미국 10%밖에 안 되거든요. 소위 말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고급 의료라고 하는 게 실제로 질병에 대한 치료라고 하는 건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병원 입원실이 예를 들면 신라 호텔 같이 생겼다든가 그리고 간호원들이 여러 명이 와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에서 오는 부자들이 홀리는 걸 가지고 의료 선진화라고 생각하고 싶다는 얘기야. 그리고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예들 많이 드는데 싱가포르에는 굉장히 그런 외국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훌륭한 좋은 병원이 많다. 그래서 영리법인화된 그런 병원이 이렇게 싱가포르에서 잘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자. 그렇지만은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병원이 90% 이상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특수하게 어떤 분야를 그런 전시효과로 그렇게 허용해서 그런 국가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특수 상황을 항상 인용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고급 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게 좀 넌센스 아니냐 이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한테 제기되는 질문들은 이렇게 무슨 존재란 무엇이냐 우주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